오늘 저희 촬영 장소는 어디죠? 한강입니다. 네. 날씨 좋은 한강. 네. 한강 하면 보통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라면, 사랑. 자전거. 자전거. 그렇죠. 네. 자전거 그렇죠. 네, 커플끼리 자주 맞아요. 타는 네,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좀 보험 관련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전거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고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접했던 거는 뭐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자전거 타다 보면 다른 분들이랑 부딪혀서 나는 사고가 원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보면은 이제 누군가 부딪혀서 나는 사고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처리될 수 있는 보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다쳤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처리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뭐 도로상의 하자로 해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은 지자체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배상책임 보험으로 모든 금액을 다 보전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이제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일단은 이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인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 그러니까 즉 우리가 봤을 땐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또는 내가 잘못한 게 크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의 잘못이 없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놓친 부분이 없을 것 부끄럽네요.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가해자의 과실, 법률상의 배상 책임 성립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와야 되고 또 일반 보험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과실. 맞아요. 네, 과실 관련해서 나의 과실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과실이 잡히는 경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과실이 잡히는 경우. 네네. 만약에 내가 자전거 도로도 요새는 각자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을 뭐 침범해서 중앙선 침범이 된다거나 또는 내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그런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맞아요. 그랬을 네. 경우에는 내 과실이 많이 잡힐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통행 시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밤인지 낮인지에 대해서 과실 퍼센트가 또 달라질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네. 이게 보험을 접수가 돼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랑은 과실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도 뭐 물론 뭐 장애라든지 또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장애를 끊거나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과실을 줄이고 높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분쟁이 후유장애 관련해서 이제 물론 수술 입원으로 인해서 뭐 잘 회복이 되시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6개월 뒤에도 이 회복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후유장애까지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후유장애는 추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후유장애에 있어서 이제 분쟁이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후유장애 진단 시점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나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았다는 게 명확해야지만 장애 진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장애 진단 받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장애 진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에 대한 분쟁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뭐 한시장애라고 얘기해서 뭐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또는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손해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장애에 대한 분쟁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따져본 분쟁 발생 여부가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또 이제 후유장애가 성립하는지 성립이 된다면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이 될지 이렇게인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피해자분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좀 어려움을 겪기가 쉽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초기에 접수하는 단계부터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과실에 대한 분쟁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장애에 대한 문제 즉 손해액 산정에 대한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이진주 손사님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권주모 선사님은 안 찾으세요?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한데 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진주 손사님이 또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진주 손사님 찾아주시고 통화가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자전거 사고 배상 책임 관련돼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이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